가장 불행했던, 가장 훌륭했던 엘리자베스 1세. 유년기가 괴로웠던 왕이 폭군이 되는 경우가 많기는 했지만 반드시 그랬던 것은 아니다. 그 좋은 이해가 잉글랜드의 엘리자베스 1세이다. 그녀는 엄청나게 불안하고 고통스러웠던 젊은 시절을 다소 괴팍한 성격으로 체화하기는 했지만 오히려 그런 자신의 성격을 제어하는 동안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재앙으로 거듭난 케이스이다. 2000년에 미국 뉴욕타임스는 지난 1000년간 가장 뛰어났던 지도자로 잉글랜드의 엘리자베스 1세를 첫 번째로 선정하였다. 16세기까지만 하여도 유럽의 후진국이었던 잉글랜드는 엘리자베스 1세 이후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여 이후 세계 역사를 주도한 최고의 국가가 되었다. 인근의 스페인과 프랑스에 눌려 유럽의 작은 섬나라에 불과했던 잉글랜드가 유럽 제1의 국가로 비상할 수 있도록 날개를 달아준 사람이 바로 엘리자베스 1세였다. 20세기 초반까지 지속되는 대영 제국의 영광은 모두 이 엘리자베스 1세 시기에 마련되었다. 엘리자베스 1세는 정치적으로 가장 훌륭한 여왕이었지만 사적으로는 가장 불운한 여인이었다. 엘리자베스 1세의 불행의 시작은 그녀가 여자로 태어났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이었다. 아버지 잉글랜드의 국왕 헨리 8세는 사랑하는 정부 앤 불린이 임신하자 그녀가 낳은 아들을 적장자로 만들고 싶어 본처인 에스파냐 공주 아라고니 캐서린과 억지로 이혼하고 앤 불린과 결혼하였다. 그 여파로 캐서린과의 이혼을 반대하던 로마의 교황은 헨리 8세를 파문하고 잉글랜드는 로마 카톨릭에서 분리하여 영국 국교회를 성립하기에 이른다. 영국 국교회의 수장은 국왕이었다. 중세 시기 로마 가톨릭과의 결별은 아무도 생각할 수 없는 대단한 모험이었다. 게다가 헨리 8세는 독일에서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켰을 때 이에 반박하는 장황한 논문을 써서 로마 교황으로부터 신뢰를 듬뿍 받고 있던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다. 그러나 종교적 신념은 후계자를 얻고 싶다는 개인의 욕심을 이기지 못했다. 헨리 8세는 로마 교황청과 등지고 아라곤의 캐서린과 이혼함으로써 가톨릭 국가 중 가장 세력이 컸던 에스파냐뿐만 아니라 유럽의 가톨릭 국가 전체와 적이 되는 위험을 감수했다. 그는 꼭 적장자를 얻고 싶은 아들에 대한 열망이 가득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얼떨결에 잉글랜드의 왕비가 된 아름답고 가냘팠던 앤 불린이 낳은 첫째 아들은 태어나자마자 사망하였고 정작 살아남은 것은 두 번째로 낳은 딸 하나, 즉 엘리자베스 뿐이었다. 모든 무리를 감수하고 앤 불린에게 왕비의 왕관을 씌워주었던 헨리 8세의 불타는 애정은 아들이 아닌 딸이 태어난 순간 그대로 식어버린다. 그는 앤 불린을 관통죄로 몰아 왕비가 된 지 3년 만에 죽였다. 그 와중에 그의 3살 난 딸 엘리자베스는 아버지가 어머니 앤 불린과의 결혼을 무효라고 선언함에 따라 졸지에 서출이 되었다. 이때부터 엘리자베스는 자신의 목숨은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것을 체득하면서 자라야 했다.
아버지 헨리 8세는 딸에게 냉담했고 사실상 딸을 버린 것과 마찬가지였다. 비록 그녀가 11살이 되는 1544년 의회의 결정으로 적법한 왕위 계승자로 복권되기는 했지만 엘리자베스는 아라고니 캐서린이 낳은 배다른 언니 메리 공주와 헨리 8세의 또 다른 왕비인 제인 시모가 낳은 배다른 동생 에드워드 왕자 사이에서 언제 죽음이 닥칠지 모르는 불행하고 조심스러운 청소년기를 보냈다. 엘리자베스 1세의 이복 언니 메리 여왕, 그녀는 헨리 8세와 에스파냐의 캐서린 공주 사이에서 태어났다. 열렬한 가톨릭 신봉자로서 제위시 신교도들을 많이 죽여 블러디 메리라는 별명이 붙었다. 이 시기 엘리자베스는 헤트필드 성에서 직거하며 여러 선생으로부터 교육을 받았다. 엘리자베스는 6개 국어를 구사했으며 문학에 정통했고 연극을 즐겼으며 악기를 잘 다루고 작곡도 할 수 있게 되었다. 엘리자베스는 사실 국왕의 지위와는 상당히 멀어 보이는 존재였다. 남동생 에드워드 왕자가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녀는 일생을 헨리 8세의 사생아 공주로 살아갈 운명처럼 보였다. 그러나 헨리 8세가 그토록 원해 겨우 하나 얻은 아들 에드워드 6세는 헨리 8세 사후 10살이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지만 즉위 6년 만인 16살에 폐결핵으로 죽고 말았다. 헨리 8세의 지독했던 아들에 대한 욕심이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이때까지도 엘리자베스에게는 왕위는 멀어 보였다. 헨리 8세의 첫째 부인 아라곤의 캐서린 소생의 메리 공주가 있었고 그 외에도 할아버지 헨리 7세의 적손으로 인정된 많은 왕권 경쟁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다행이었는지 불행이었는지 한때 같은 서출로 공표되었던 언니 메리가 에스파냐의 국력에 힘입어 왕권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엘리자베스에게 이것은 서출로 공표되었었던 공주가 왕이 되었다는 설레로서는 좋은 일이었지만 에스파냐에 경도되어 열렬한 가톨릭 신봉자였던 메리의 등극은 치명적인 위협을 암시하는 것이었다. 아버지의 통치 아래에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영국 국교회의 신자가 되었던 엘리자베스는 다시 한번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메리 여왕 앞에서 가톨릭으로 개종하였다. 이 개종으로 엘리자베스는 목숨만은 건질 수 있었지만 곧이어 런던탑에 유폐되었다. 그리고 풀려난 이후에도 끊임없이 메리 여왕으로부터 견제를 받아야만 했다. 메리 여왕은 이미 국교가 뿌리내리기 시작한 잉글랜드를 다시 가톨릭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영국 국교도에 대한 피비린내나는 학살을 시작하였다. 그녀의 통치기에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어가 메리 여왕에게는 블러디 메리, 피의 메리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였다. 그러나 이런 과격한 메리 여왕도 사랑했던 에스파냐의 국왕 필리페 2세와의 결혼에 실패한 후 시름시름 앓다가 죽고 만다. 이제 마침내 온갖 비운과 불운을 다 짊어지고 살아온 듯한 공주 엘리자베스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메리 여왕의 공포 정치로 숨죽이며 살아왔던 많은 국민은 다른 나라 왕족과 피가 섞이지 않은 순수 잉글랜드 혈통에
伏교도인 엘리자베스의 즉위를 환영했다. 잉글랜드 의회가 1544년에 그녀를 이미 적법한 왕위 계승자로 인정했기 때문에 즉위에는 큰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엘리자베스의 왕위 계승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세력도 있었다. 이들은 주로 가톨릭을 신봉하는 귀족 세력들로서 엘리자베스보다는 헨리 7세의 적손이자 프랑스의 왕비이며 스코틀랜드의 여왕이었던 메리 스튜어트 쪽에 마음이 가 있었다. 메리 스튜어트 또한 공식적으로 아무런 의사 표시 없이 자신의 문장에 잉글랜드의 왕관을 그려넣었다. 이것은 즉 엘리자베스는 명분상으로는 자격이 없는 왕이며 사실은 자신이 잉글랜드 왕이라는 것을 공표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엘리자베스 1세는 이 사건으로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다. 태어나면서부터 혈통적으로 고귀하고 당당했던 메리 스튜어트에게 서출이며 자격 없는 왕이라고 놀림을 받은 엘리자베스 1세는 결코 메리 스튜어트를 용서할 수가 없었다. 이후 두 여인의 일생을 건 시기와 질투는 결국 엘리자베스 1세가 메리 스튜어트를 단두대에 보냄으로써 끝이 나지만 엘리자베스 1세에게 있어 메리 스튜어트는 혈통상으로도 여성으로서도 일생을 걸고 질투했던 대상이었음에 틀림없었다. 엘리자베스 1세는 결혼하지 않았다. 국민들과 많은 신하들이 그녀에게 결혼을 권유하였지만 번번이 이를 뿌리쳤다. 그러면서 그녀는 늘 자신은 국가와 결혼했다고 선언하였다. 그녀는 끝내 처녀왕으로 남음으로써 언제나 결혼의 여지를 남겨두어 이를 국제관계에 이용했다. 그녀와의 결혼을 통해 국제관계를 변화시켜 보려던 유럽의 많은 강대국들이 잉글랜드의 눈치를 보았고 엘리자베스 1세는 이를 충분히 즐겼다. 다만 엘리자베스 1세는 스스로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인정하고 불같은 사랑 속에서 3번 결혼하고 왕자를 낳은 메리 스튜어트를 진정 부러워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엘리자베스 1세는 여자로서의 행복한 인생보다는 정치적으로 성공한 인생을 선택했다. 결혼을 포기하는 대신 그녀는 남편에게 휘둘리지 않는 자신만의 오롯한 왕권을 유지하였으며 그 권력을 남용하지 않고 절제하며 훌륭하게 이용하였다. 엘리자베스 1세는 여러 명의 애인을 두기는 하였으나 결코 권력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단속하였다. 혹여 그 애인들 중에서 권력욕이 지나친 사람은 어김없이 런던탑에 유폐하거나 단두대로 보냈다. 엘리자베스 1세는 국가와 결혼했다고 선언한 것에 걸맞게 잉글랜드 국민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으며 당대의 훌륭한 여왕 베스라는 칭호를 듣기도 하였다. 이 시기 잉글랜드는 당대 최고의 함대라 일컬어지던 에스파냐의 무적 함대를 물리치고 유럽의 해상권을 제패하였으며 신대륙으로 길을 열었다. 가톨릭 국가를 대표하여 잉글랜드를 침공한 에스파냐의 무적 함대에 맞서 엘리자베스 1세는 병사들의 사기를 북돋우는 감동적인 연설을 하였다. 하느님을 위해, 나의 백성을 위해, 나의 명예와 나의 가문을 위해 나는 내 생명을 바칠 것이다. 나는 내가 작고 연약한 여자라는 걸 안다. 그러나 나는
왕다운 열정과 배짱을 가졌다. 그녀가 보여준 용기와 열정은 잉글랜드 군대에 강력한 정신적 힘을 실어주었고, 결국 에스파냐를 이긴 잉글랜드는 이전의 섬나라 후진국에서 벗어나 다음 몇 세기의 번영을 약속하는 강대국으로 성장하였다. 개인적으로는 지독히도 고독하고 불행한 여왕이었으나 국정 운영에 있어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 엘리자베스 1세는 대영 제국의 기틀을 닦은 위대한 군주가 되었다. 외부적인 전쟁 승리와 더불어 엘리자베스 1세는 영국 국교회를 중심으로 한 종교적 안정과 의회의 안정 등을 꾀하여 국내 상황을 호전시켰다. 또 이 시기에는 존 던, 크리스토퍼 말로, 에드먼스 스펜서 등 많은 문호들이 등장하여 잉글랜드 문화의 부흥기를 맞이하였다. 엘리자베스 1세가 인도와도 바꾸지 않겠다고 말한 셰익스피어도 이 시대의 사람이다. 엘리자베스 1세는 잉글랜드를 45년간 통치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잉글랜드는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였다. 그녀는 화폐 제도를 통일하고 중상주의 정책을 펼쳤으며 빈민구제법에 의하여 토지를 잃은 농민의 우산화를 방지하였다. 이 시기 잉글랜드의 동인도 회사가 설립되어 해외 식민지의 길을 열었으며 이후 잉글랜드는 해상권을 제패하고 식민지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였다. 한 여인으로서 우여곡절 많고 불행한 삶이었지만 이를 불안하고 괴팍한 정치 운용으로 풀어내지 않고 끊임없는 자기 성찰과 조심성으로 걸러내 국가를 가장 부강하게 만든 여왕 엘리자베스 1세. 그녀는 끊임없이 흔들리는 내면을 강철 같은 냉정으로 포장하고 개인의 삶보다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살아간 여인이었다. 그녀가 있었기에 다음 세기 대영 제국이 있었고 더불어 유럽 전체가 함께 성장할 수 있었다.